이 갈비인데요. 이걸 45도나 45도에서 47, 8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는 식용유 넣고요. 소금, 설탕을 다 넣었어요. 이게 도축 시에 혈액을 빼내면 그 안에 있는 전해질과 혈액 영양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딱딱해지는데 다시 온도를 높이면요. 제가 50도가 기적의 물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담그면 이게 엄청 쉽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노폐물이 쉽게 빠지고요. 이 절단된 단면에 혈액들이 산소에 노출되면서 냄새가 유발하거든요. 남은 혈액들이 냄새를 유발하니까 이런 혈액 다 빠지고요. 노폐물도 다 빠지거든요. 이게 지방으로 해서 지방을 녹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이 있어야 삼투압으로 인해서 밖으로 노폐물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햇수육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채소나 모든 이 식재료들이 처음에 45도에서 47, 8도 정도 물에 넣으면 50도 물에 넣으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제가 스팀타올로 살짝 뜨겁게 지나가면 괜찮은 온도로 노출을 시켜줘야 피부가 피부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운동하거나 하루 종일 노폐물이 쌓인 림프관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배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 걱정, 요리 중에 냄새 없애려고 막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섭취 칼로리가 열량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나쁜 지방이 다 빠지기 때문에 건강한 적게 먹어야 저성노화, 역노화 식품이 되는 거예요. 뭐든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필요가 없이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내 몸의 체수분은 적당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적당한 체수분이 있을 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 기준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0분만 해도 이렇게 45도 정도 맞췄어요. 계속 5도에서 7, 8도까지 유지를 하면 이렇게 쉽게 빠지거든요. 근데 뼈는 아무래도 좀 참기가 오래 있으면 이게 육류에 따라 냉동일 경우에는 아예 끓는 물을 넣어도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끓는 물 반, 냉동 반은 50도가 되니까. 근데 저는 냉장이라서 찬물과 섞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육류 양에 따라 뜨거운 물 온도를 더 플러스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냄새가 쏙 빠져요. 이게 육류뿐만 아니라 채소, 생선 비린내도요. 이 47, 8도 이렇게 온도를 맞추면 비린내가 싹 사라지고 비늘도 쉽게 벗겨지고요. 그 껍질 있죠. 껍질도 건조하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새우도 마찬가지. 오징어 껍질도 쉽게 벗겨질 뿐 아니라요. 갑각류, 꽃게 같은 것도요. 껍질이 이렇게 막 손으로 터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50도 물에 살짝 세척을 하면 그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왜 전복, 소라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석화도 50도 물에 세척했듯이 그렇게 하시면 미역, 건어물이 아니라 해조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물에 담그면 냄새 없이 세척이 반질반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욕 칭찬, 과찬을 하는 거예요. 육류는 소고기, 닭고기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뼈는 두껍잖아요, 갈비는. 그러면 이게 냉동일 경우는 이게 해동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더 오랜 시간 놔뒀다가 아니면 냉장에 넣어뒀다가 싹 얼음이 가실 정도로 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 해동을 시작하시면 그때 해동을 시작하면 이게 쉽게 이 속에도 핏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핏물들이 이게 잘 빠지면서 이게 지금 보이죠? 핏물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유연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사이에 왜냐하면 뼈에서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뼈 속에도 다 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혈액 있는 걸 좀 적어도 아마 이렇게 냉장도 30분 기본 담가둬야 뼛속 혈액이, 왜 닭고기도 이렇게 담가두면요, 이게 뼈 사이에 관절 사이에 혈액이 싹 다 분산이 되는 건지 빠져나가는 건지 사라지더라고요. 깨끗하게. 지금 이것도 그러면서 이 부들부들해져요. 살이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죠? 이게 쉽게. 그러면 이 조리 시간도 단축이 훨씬 되겠죠. 조리할 때도 50도 물로 물에 담가서 시작하시면 조리 시간 다 찬 곳에 넣으면 바로 이게 수축이 되어서 부드러운 갈비찜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근막도요. 특히 이런 근막, 지방 마찬가지. 지방은 당연한 거고 근육을 둘러싼 이런 근막 있죠. 근막과 근육과 힘줄이 연결된, 근막과 뼈에 연결된 힘줄 같은 것도 엄청 질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질긴데 이렇게 50도에 하면 부드러워져서 갈비의 그 질긴 부분이 함께 다 먹을 수 있어서 개선이 됩니다. 왜 이런 거 뜯을 때 엄청 질기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뼈를 둘러싼 이 갈비뼈 근막이 가장 질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조리하면 이것도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압력솥을 활용하시면 10분, 15분 만에 뭐 1시간 끓이고 냄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감자는 지금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싹을 떼내면요, 감자는 압력솥에 쪄서 사용하면 안 부서지고 좋아요. 저는 압력솥에 지금 찔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부서지니까 쪄서 껍질 살짝 반을 잘라서 물에 담가 놨다가요, 전분을 빼서 하면 잘 안 부서지거든요. 그렇게 넣어도 되고, 반을 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렇게 되는, 저는 껍질 벗기기 아까우니 껍질을 필러로 벗기기 귀찮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니까 압력솥에 쪄서 찌면 이게 껍질만 얇게 벗겨지니까 손질하기도 편하고요. 이렇게 떼서 여기 칼로 살짝 도려만 내면 되거든요. 떼내면 떼지기 때문에 이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이 있긴 한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살짝 도려내면, 뭐 감자는 봄까지 먹을 수 있는 게 감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박스로 구입을 하는 게 하지 감자예요. 이렇게 해서 2등분으로 반으로, 단이나 4등분으로 나눠서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압력솥에 쪄낼 거예요. 압력솥 쥐사로. 그런 다음에 저는 갈비찜이 아니고 물갈비찜을 할 거거든요. 당면 넣고 뭐 대추 넣고 그리고 밤을 넣어서 하면 되겠죠. 감자도 지금 좀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50도 물에 담그면요, 수분을 흡수해서 감자 껍질이 얇게 벗겨질 수 있어요. 모든 재료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수분이 덜 부족한 식재료를 드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녹두도 저는 이 50도 물에 담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모든 채소는 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내고 그 다음 물로, 첫 물은 버리고 다음 물로 팥을 삶고 콩을 삶으면 고소한 맛만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50도 물에 담갔던, 소금 살짝 넣고 담갔던 이 렌틸콩이, 이게 녹두가잖아요. 싹이 나려고 하는 콩까지 있어요. 벌써 이게 왜 벼나 이런 마늘 같은 거 심기 전에 그 따뜻한 물에 담가서 심잖아요. 그것도 50도 물로 이거 싹 보이죠? 50도 물을 활용하면 그 제가 꽃이 심을 때도 50도 물에서 발화를 한 다음에 심으니까 훨씬 발화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도 비밀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김장을 할 건데, 김장 양념도 그 다시물이 끄고 나서 삶은 후에 바로 양념들을 다 섞으면 50도가 되잖아요. 양념까지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당일 담은 김치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향미가 풍부해지거든요. 모든 식재료들이 향과 미, 이런 것들이 다 되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렌틸콩 녹두전, 한마디로 빈대떡을 해도 되고요. 송편 속으로 넣어도 맛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불리지 않고 밥에 그냥 넣어도 렌틸콩은 되기 때문에 송편 속이나 밥 찌을 때 넣으시면, 대신에 이거는 빈대떡 할 때는 이 콩 할 때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셔야 퍽퍽한 느낌이 개선돼요. 반죽에도 식용유를 넣고요. 지질 때도 충분히 넉넉하게 기름을 둘러주셔야 맛있는 빈대떡을 지질 수 있답니다. 이제 청포묵 하는 게 또 청포묵 녹두라 하듯이 이것도 저희는 인도에서 청포묵을 이걸로 써 먹거든요.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씻으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지방이 뜨는 게 그런 게 없죠. 별로 물이 맑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감자탕도 그렇고, 감자탕 끓일 때도 그렇고요. 이게 끓여서 한 번은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붉은색 핏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삶아도 이 지방들은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80% 만드는 거 아시죠? 먹는 거에서는 겨우 20%밖에 안 생성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적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간에게 할 일을 덜 줘야. 간이 노화가 되면 콜레스테롤 생성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섭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니까요. 이 장기들이 건강해야 저속노화, 역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들의 75%가 대부분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수분 노래를 하네요. 오늘도 이렇게요. 식용유를 두르고요. 또는 버터를 둘러도 돼요. 이렇게 한번 좀 높은 온도로 넣고요. 바깥을 먼저 익혀버리면 안에서 맛있는 것들이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육즙이. 숙성 50도 물에 숙성시켜서 유수분, 당분이 다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부드러워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밖에를 한번 센 불에 구워버리면 코팅이 되기 때문에요. 밖에는 못 빠져나오잖아요, 수분이. 이렇게 한번 익혀서 찜을 하면요.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다 풀어지지도 않고요. 부드럽고 노릇노릇하게 한번 구워서 하면 훨씬 맛있는 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 맛있는 거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드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4개, 5개 먹어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만 이렇게 딱 맛있는 것을 맛있게만 먹으면 적당히만 드시면 이놈의 시글시글 소리 이것 때문에 명절에는 튀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튀김 같은 소리가 나죠 지금. 저는 이번 명절에는 튀김 패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구워내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고소한 향이 나요. 단면은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한 점을 먹어봤는데 솔직히 겉에만 익었지 안에는 안 익었거든요. 근데 떨어져 나온 살점을 한 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찜을 하면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50도 물에 핏물을 빼고 하는 갈비탕도 맛있고요. 왜 감자탕도 맛있듯이 등뼈 싹 핏물이 빠져서 맛있거든요. 당연히 갈비탕도 맛있겠죠. 저는 지금 탕이랑 찜이랑 반반 해야겠어요.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기분이 어제.